안녕하세요. 동의보감 한의사 이진석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과로 허약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채널에서 매번 노폐물에 대한 증상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와 반대가 되는 허약증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목차를 보면은 허약증의 머릿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허약증의 원인, 증상, 그리고 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제목을 제가 허약증의 소개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자답하듯이 제가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그래서 원장님은 왜 허약증보다 노폐물 이야기만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으로서는 이제 허약해서 오는 증상보다는 노폐물로 인해서 오는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채널에서 노폐물 독소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러 번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제 허약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또 우리가 허약증을 또 알아야 또 대비해서 노폐물 증상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증상을 다 알면 건강관리에 더욱 잘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허약증이라고 생각했던 증상들, 그런 것들이 일부분은 노폐물 증상일 수도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나는 예전에 산후조리를 잘 못해서 이런 증상이 계속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나이가 갱년기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해서 이런 증상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허약증을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제가 노폐물 증상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허약증을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허약증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허약증에 있어서 첫 번째는 눈 과사용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제 구시상혈이라고 해서 이제 오래 보면은 혈액을 손상된다, 혈액이 손상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은 단연 요즘에 가장 많이 눈을 사용하는 데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으로 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혹은 이제 뭐 TV나 모니터도 많이 보게 되죠. 일을 할 때. 혹은 장시간 운전자들은 이렇게 운전을 할 때도 눈의 피로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책이나 서류를 많이 보기도 하죠. 이런 곳에서 눈 과사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증상들은 눈이 침침해지고 안구 건조, 충혈, 그다음에 눈 주위 근육 떨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하는 것은 허약증이기 때문에 허약증으로 인한 증상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법으로서 눈을 좀 쉬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눈을 과사용하는 분들은 여가 시간에는 눈을 좀 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허약증 두 번째로 머리 과사용이 있습니다. 네, 머리 과사용은 동의보감에서는 노심상이라고 해서 신장을 노동하는 그러한 손상이다. 이런 이름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소모성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노심초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에 심혈을 기울인다든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은 생각이 많다, 뭐 예민하다,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타입의 환자분들이 있죠. 그래서 증상으로 따지면은 심혈을 기울이는 것들로 인해서 가슴이 두근거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불안감이나 뭐 건망증, 그다음에 불면증,
이게 지금 다 허약증으로 인한 그 증상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서는 생각을 덜한다, 혹은 뭐 유유자적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말이 쉽지 이렇게 생각이 많고 예민한 분들한테 생각을 덜하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숙제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생각을 덜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 유유자적은 이와 같이 허약증으로 인해서 피가 별로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혈액순환가 더 가중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허약증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유자적, 그냥 설렁설렁 산책을 하고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부드럽게 운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근육 과사형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구행상근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오래 다니면 근육을 상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제 장시간 근무를 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많죠. 그리고 이제 과도한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운동 중독에,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운동을 과도하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의 증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통이나 뭐 근육 당김, 혹은 이제 과로 후에 피로를 호소하시고요. 혹은 혈액검사상 빈혈을 진단 받으실 수도 있죠. 이런 같은 경우는 해법으로서 과로를 자제하고 여가 시간에 잘 쉬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허약증의 나머지 증상으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음식 섭취 부족으로 인한 뭐 체중 감소, 이렇게 되어서 허약증이 될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건강 식단으로 잘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이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면이 부족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충분히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약증과 노폐물 증상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약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지런해서 체력이 소모가 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에 반해 노폐물 증상은 게으르고 활동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대가 되죠. 그래서 허약증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양이 부족해질 수 있죠. 그리고 노폐물은 영양 과잉으로 빠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서 허약증은 심신을 잘 쉬어주고 좀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보양식으로 잘 음식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증은 그러니까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담백한 음식, 채식 위주의 식사로서 몸을 비워주는 게 그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약증과 노폐물 증상은 상당히 상반된 상황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자칫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노폐물 증상인지 허약증인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되고, 자칫 이거를 반대로 오해를 했을 경우에 그 해결책에 있어서도 오히려 악화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과로 허약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소 증상이 허약증인지 노폐물 증상인지를 구분하여 판단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관리하실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